안녕하세요. 강남 하이퍼건 입시센터장 김영준입니다. 오늘은 요즘에 가장 큰 화두죠. 의대 정원 2,000명 확대 증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. 일단 인원 자체가 2,000명이나 증가를 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재 의대 정원 자체가 전체 약 3,050명이 조금 넘어요. 그 중에 65% 이상 인원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. 이러한 영향들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.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많다고 봐요.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발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들어갈 수 있는 문 자체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만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죠. 의대 정원 2,000명이 늘어나는 대신에 지역인재 정원을 60% 이상 선발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, 현재 각 지역들마다 있는 그 의대, 대학병원에서 수시 혹은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들 중에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비율이 60%가 넘는 대학은 딱 7군데 밖에 없어요. 부산대, 동아대, 조선대 등 7개 대학뿐만이 일단은 60%가 넘어가고 있고, 또 다른 대학,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60%에서 40% 사이, 이 정도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. 무슨 말이냐면 정시에서 선발하는 그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비율을 늘려놓을 수도 있고, 혹은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 자체를 이제 늘려놓을 수도 있어요. 방금 말씀드렸던 약 7개 대학 이미 현행으로서 60% 이상의 선발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고 있다 보니까 비율 자체를 늘릴 필요는 없죠. 그렇다면 여기선 일반 전형으로 늘어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다른 대학들은 조금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겠죠. 아무튼 전체 3,000명을 선발하는 인원들 안에서 이제 또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많이 나눠지게 됐었잖아요, 이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. 근데 이제는 그 인원수가 거의 2배 가까이, 이제 1.5배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. 다시 말해서 의대를 희망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치대 혹은 약대로 진학을 했던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의대를 갈 수 있을 확률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. 그게 엄청나게 큰 이슈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치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이제 11개 대학밖에 선발을 하지 않고 선발하는 규모도 상당히 적어요. 700명이 되지 않습니다. 전체 규모가. 그 인원이 이제는 다 의대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. 약대 같은 경우에도 30개 이상 대학들이 전국에 약학과를 선발을 하고 있지만 전체 선발하는 인원은 2,000명이 좀 안 됩니다. 그럼 이 중에 절반 가까이는 또 의대로 진학을 할 수 있는 이제 풀이 열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만큼 의대를 희망하고, 특히 요즘처럼 전문 직종 자체에 관심이 많은 이런 시기에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 모든 수험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한테도 이제는 이게 또 큰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습니다.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는 약간 이런 거예요.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. 이건 아무래도 경쟁자가 좀 더 많아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의대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합격선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.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 대학마다 몇 명씩 이제 배정 인원이 정해질 것인지 이것도 알 수 없고,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, 거기에 수시 혹은 정시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할 것인지 일단은 그것조차 알 수는 없어요. 다만 2,000명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선발하는 인원 증원 자체가,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본 결과 일단 치대와 약대 쪽에 진학이 가능했던 학생들만을 단순 점수 수치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수시에서 교과 내신으로는 약 50%에서 70% 이상이 당연히 선발 가능해집니다. 물론 종합전형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면 이제 더 넓어질 수 있겠죠. 이제 정시에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대를 봤을 때에도 약 한 50% 정도까지는 전부 다 의대로 진학이 가능한 성적대가 될 것 같아요. 물론 추정치입니다. 근데 이런 영향들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 것이냐, 결국은 스카이라고 하는 최상위권 대학들의 일반 학과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왜 그러냐 하면
서울대, 연대고대 이런 상위 대학들 같은 경우 이과생들만 선발하는 비율을 봤을 때 서울대가 약 2,000명, 연세대학교가 약 1,600명, 고려대학교가 약 1,900명 정도 선발을 해요. 이과만, 자연계열만. 결국 이 말은 의대 2,000명의 증원은 서울대 자연계열이 하나 더 위에 생겨났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그만큼 연쇄 이동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또 이 약학계열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이탈이 많이 가능할 테고, 그리고 연고대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됐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의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부분들로 인해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. 어디까지 나타나냐? 바로 문이과 교차 지원자들의 비율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. 왜냐? 지금까지 보면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학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전부 다였죠. 경영학과의 약 한 80-90% 정도가 거의 이과생들로 채워져 있다. 이런 학생들의 비율들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거죠. 왜? 학교가 자연계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보니까. 이런 면들은 문과 학생들한테는 되게 호재가 될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의 유입이 적어지다 보면 나한테 그만큼 기회의 장이 더 넓어진 거고, 충분히 내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문이 많아지는 거니까. 이런 면은 또 상당히 좋죠. 아무튼 보통 수시 모집 요강이 4월 말에 확정이 돼서 대학마다 다 발표를 합니다.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 곧 나올 것 같은데, 줄지는 않잖아요. 분명히 늘어나긴 늘어납니다. 그런 면들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기회고 또 다른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증원, 이런 부분들을,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으셔서 올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